국제신용평가사 피치 실사단이 29일 방한하기로 해 국가신용등급 상향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IMF 협의단도 23일 방한해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논의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펀드나 보험 등 금융상품을 부실하게 판매한 금융회사 직원은 금융감독원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올 하반기에도 고속도로 통행료와 상하수도 요금 등 대부분의 공공요금을 동결해 물가 인상 압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여름 해외여행객 규모가 지난 2007년의 사상 최대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최근 환율 하락과 경기 회복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오랜만에 약세장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양시장 나란히 하락을 했는데 이 하락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피에서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좀 나왔고요. 철강 업종과 유통 업종도 오늘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계 업종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 나왔고 이 코스닥 시장 여전히 부실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이 양시장을 모두 주도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기관의 매물 어느 정도 많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는 1,200억 원 정도 순매수 규모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황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요.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6월 22일 화요일장 마감했는데요. 지수 모두 5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8포인트 내리면서 1731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 11포인트 내리면서 출발했는데요. 장중에 중국에서 위안화 절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탄력을 이어가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지지부진했던 움직임 수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급 상황 오늘 기관이 1,400억 원 정도 넘는 물량을 매도했고요. 여기에 외국인도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이 300억 원 정도 매도했고요. 반면에 개인이 매수로 흐름을 바꿨는데요. 이에 대응하면서 1,900억 원 정도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약보합에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보다는 하락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1.71포인트 내리면서 49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 장 초반에는 개인의 매수로 499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에 다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수급상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이 300억 원 정도, 외국인이 100억 원 정도 매도했고요. 여기에 개인이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400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에 대응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반등했습니다. 장중에 중국이 기준 환율을 고시하면서 환율이 1,170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지만 다시 상승으로 흐름을 바꿨는데요. 현재는 10원 10전 오르면서 1,182원 10전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184원에 출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기준 환율을 고시하면서 1,170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지만 장외 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위안화가 가치가 상승하면서 상승 압력을 다시 받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국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IT 업종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지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1.6% 내렸습니다. 반면에 포스코는 철강 가격을 오르면서 수익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의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현대차와 신한주스 역시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삼성생명이 보합에 마감했고요. 현대중공업은 조선업종 강세에 오늘 2.6% 올랐습니다. 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IT 업종 약세에 3.7%, 1% 내렸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자사주 소각 결정에 따라서 이틀째 상승했었는데요. 오늘은 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대장주 자리를 놓쳤는데요. 약보합 조정받았습니다. 소디프 신소재는 강보합, 그리고 메가스터디가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인식에 외국계 매수세에 힘입어 사흘째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5% 올랐습니다. CGU 쇼핑도 닷새째 연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3% 올랐고요. SK컴지가 4.8% 크게 올랐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업종지수로 봤을 때 전기전자 업종의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상황이었는데요. 대형 IT주들이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삼성전자가 1.6%, 하이닉스가 3.7% 내리는 등 대형 IT주들이 오늘 약세를 보여줬는데요. 그동안 매수했었던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MSCI 선진지수 편입이 무산되면서 일시적인 매도세가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선주들은 상승했습니다.
위안화 절상 기대감에 어제 올랐었고요. 오늘은 조선업황이 바닥을 찍었다는 전망과 함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올랐는데요. 현대중공업이 1.6% 그리고 대우조선해양과 한진중공업까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또 하나 보험주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면서 올랐습니다. 삼성생명이 봉합권에서 마감했고요. 대한생명이 2% 그리고 동양생명보험도 2.7% 올랐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이어서 오늘 원전주들 보겠습니다. 조금 더 많이 올랐는데요. 원자력 발전소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은 한국을 포함해서 5개 국가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 기대감이 올랐습니다. 두산중공업이 3% 그리고 BHI가 6% 오르는 등 신택이 9% 오르면서 원자력 발전주들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항공주 살펴보겠습니다. 연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성수기 효과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대한항공이 1.8% 그리고 여행주들도 2%대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여행항공주들이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지수 움직임은 다소 부진한 상황이었지만 특별한 악재는 없고 어제 큰 움직임에 따른 숨고르기 장세였다는 분석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 라트 성공 전략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답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쉽게도 우리 증시 오늘 좀 부진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낙폭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점에 점수를 좀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장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장 초반부터는 좀 불안감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MSCI 편입이 선진지수 편입이 불발되었고 그리고 미국 증시가 장 초반 강세에서 약세 전환하면서 장을 마감함에 따라 조정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 매도세가 강하지 않았고 그리고 외국인이 오히려 선물시장에서는 2,000계약 이상 매수세를 보였고 이런 모습 속에 일본 증시가 1.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는 1730선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지지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하방 경직성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여타 글로벌 증시 대비 코스피 현재 위치가 높은 수준이고 그리고 글로벌 증시 반등세로 호재에 무조건 환호하기보다는 좀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가 좀 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흐름 속에 코스피도 계단식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730선을 넘어섰다고 하더라도 강한 반등세가 나타나기보다는 1730선 전후 좀 많이 빠진다 경우에더라도 1700선 초반까지 물량 소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좀 등락을 반복하면서 시장 에너지라든지 아니면은 단기 과열권에 진입한 이런 과열 흐름을 좀 해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외국인들이 8거래일 만에 좀 매도를 하긴 했는데 선물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프로그램 쪽에서는 베이시스 계속해서 콘텐고 상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일단 개인이 시장을 주도하긴 했는데 수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수급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크게 부담스럽진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도세가 좀 최근 들어서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수세를 제외할 경우에는 기관의 매물 출회가 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연일 매수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좀 키워주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금융업종, 유통업종, 그리고 운수창고, 보험업종을 꾸준히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량 소화 과정 속에서도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물 출회가 지속되면서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러니까 선도주라고 볼 수 있는 어닝스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에 대해 매물 출회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하긴 했는데 그래도 최근 들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어느 정도 나왔지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폭도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이미 나란히 또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거래량도 줄었고 거래 대금도 줄었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코스닥 시장 현재 상황을 보자면은 500선, 500포인트 선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0포인트라고 한다면 저항적인 저항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2010년 들어서 어느 정도 분기점 역할을 했던 그런 지수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는 60일, 120일, 200일선이 500포인트에서 510포인트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저항대를 넘어서기에는 아직까지 뭐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라든지 시장 힘이 아직 강화되지 못하고 있는 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적 시즌을 통해 가지고 이를 넘어설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실적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확인하고 가고자 하는 심리가 좀 강한 측면이 나타나면서 시장에는 강한 반등세보다는 매물 소화 과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은 최근 들어서 실적에 대한 주가 민감도가 높다는 측면에서 실적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슬림화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 증시 방향성도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경제 지표도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죠. 저희가 오늘 밤부터 한번 지켜봐야 될 그런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상승 동력을 찾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을 앞서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전일 정강후약 장세가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가 강한 반등세를 보인 이후에는 경제 지표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호재, 악재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하면서 그에 대한 효과를 좀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주에는 FOMC 회의가 오늘 개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 동결이야 어느 정도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최근 경제 상황이라든지 향후 경제 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택 관련 지표가 오늘과 내일 발표되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표들은 크게 나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신규 주택 판매가 예상보다는 좀 전월보다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속에 최근 들어서 주택 관련,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이 마감된 이후 주택 지표들이 방향성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상황 속에는 FOMC 회의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 관련 지표들에 대한 실질적인 발표가 어떤 방향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잇따라 정고점을 노크는 하고 있는데 좀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량도 어느 정도 소화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투자 전략 짜나가는 데 있어서 참고했으면 하는 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코스피는 중기 상승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7월 초 전후로 해가지고는 프리 어닝 시즌 그리고 시적 시즌에 돌입함에 따라 가지고 최근 들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익 모멘텀이 시장에는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보자면은 지속적인 레벨업 과정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다만 7월 초까지 위안화 절상이라는 굉장히 좋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국 증시 하락 마감으로 인해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영향력이 약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때까지는 물량 소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나쁘게 보고 그리고 비중 축소의 전략으로 보기보다는 1700선 초반까지 물량 소화 과정이 진행될 경우에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향후 추세적인 상승세에 대비한 선도주 그러니까 이익 모멘텀이 강한 IT, 자동차, 운송 그리고 화학 업종과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주의 비중을 좀 더 확대하는 전략 그러니까 비중 확대 전략으로 맞서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이 좀 있더라고 해서 그걸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의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의 실사단이 다음 주 방한하기로 해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제임스 맥코맥 피치 아시아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가 이끄는 실사단은 오는 29일께 방한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평가를 위한 연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양호한 데다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상당 부분 줄어든 상황이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치는 이번 연례 협의에서 한국의 경제 동향과 정책 방향,
외채 및 재정 부문 건전성, 금융정책과 통화정책, 지정학적 리스크를 중점 점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펀드나 보험 등 금융상품을 부실하게 판매한 금융회사 직원은 금융감독원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국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상품 불안전 판매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분쟁 이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금융사 직원의 명단을 금감원이 직접 관리해 여러 차례 이름이 오른 직원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7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또 개별 저축은행의 부실 가능성 등을 즉시 감지할 수 있도록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관련 정보를 전면 전산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올 하반기에도 대부분의 공공요금을 동결해 물가 인상 압력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정부는 하반기 인플레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물가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공공요금의 경우 대부분 동결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정부가 하반기 요금 동결을 추진하는 항목은 고속도로 통행료와 우편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국장은 다만 전기나 가스는 이미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 인상 수순을 검토하고 있지만 해당 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여름 해외 여행 계획 규모가 지난 2007년에 사상 최대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여행사인 하나투어의 해외여행 예약자 수는 총 10만 명에 이르며 2007년 6월 전체 예약자를 넘어섰습니다. 7월 예약자도 7만 4천 명으로 2007년 7월 수준을 초과했습니다. 모두 투어 역시 해외여행 문의가 급증하며 7월에서 8월 예약자 수가 6만 2천 명으로 3년 전 최대치를 넘어섰습니다. 해외여행이 고환율로 최근 2년간 크게 줄었으나 최근 환율 하락과 경기 회복에 힘입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여행업계는 분석했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동양종합금융증권이 오는 25일까지 원금 보장형 및 조기 상환형 주가 연계 증권인 동양마이스타 ELS 5종을 공모합니다. 이 상품은 한국전력과 코스피 200, 홍콩항생지수, 삼성전자, SK텔레콤, KB금융, 삼성생명을 기초 자산으로 하며 최소 가입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신영증권이 내일부터 이틀간 제1호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인 신영해피투모로우 제1호 스펙의 일반 공모 청약을 실시합니다. 합병 대상 업종은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 서비스 산업 등 성장 유망 분야를 영위하는 법인이며 기존 스펙과는 달리 공모 금액 전액을 국민은행에 예치해 원금과 정기 예금 이율을 보장합니다. KB국민은행이 올해 말까지 전국 SK 주유소에서 KB카드의 포인트인 포인트로도 결제하면 리터당 5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포인트리 주유 할인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또한 8월 14일까지 포인트리 주유 할인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현금 300만 원과 5만 원 상당의 SK 상품권 등을 증정합니다. 신한카드는 오는 7월 LG U+로 새롭게 출발하는 통합 LG텔레콤과 제휴카드 2종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제휴카드는 포인트로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는 LG U+ 하이세이브 신한카드와 통신요금을 최대 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LG U+ 휴대전화 스폰서 신한카드입니다. 우리 증시는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시아 지역으로 시선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 내리면서 1112선을 기록했습니다. 중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본과 중국 모두 어제 상승세를 기록했었죠. 상해종합지수는 오늘 역시 상승세를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어제에 비해서 확연히 떨어진 모습인데요. 0.2% 오르면서 2592선을 현재 걷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오늘 좀 조정을 받은 거에 대해서 건전한 조정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700선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어도 이 조정을 좀 건전한 조정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이 대형 실적 유망 종목들에 대한 관심 한번 꾸준히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가장 유효하겠죠. 저희 라스 성공 전략이 여기에 동참해서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